안녕하세요. JD드 월드입니다. 28불에 분명히 무언가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28불만 가면 기가 막히게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루시드 차트는 26불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루시드의 차트. 결국에는 차량이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28불 라인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강력한 의문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28불을 도대체 왜 못 뚫는다라고 왜 인간들은 28불만 가면 매도를 던지는 것일까요? 자, 물론 28불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평소보다 2.5배에서 3배가량이 많이 잡혀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점은 한국 개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햄버거 형들도 똑같습니다. 28불,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왜 못 뚫는 건가? 사람들이 29불만 가면 패닉세를 갈기기 시작한다라는 점, 사람들이 29불까지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점, 이것은 마치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말할까요? 자, 우선 28불 이거를 뚫어내야지 30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28불 매도 누구냐 이겁니까?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까? 이 말은 즉 시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불 뚫고 싶냐? 28불 넘어가는 거 보고 싶냐?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라는, 차를 보여달라, 일단 차를 보여달라, 그러한 의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터 형은 사우디 형 앞에서는 공손하게 양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터 형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 빈 살만 형 만나서 당당하게 돈 내나 공장 더 짓게 돈 내나 생산 빨리 잘 되도록 돈 내나. 피터 형이 당당하게 쩐주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트위터에서 사막의 낙타 형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타 형들이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데 이 정도 차량 가볍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트위터에서 낙타 형들의 글이 많아지는 거 긍정적인 신호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터리셀, 모듈, 팩,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배터리셀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나소닉이 테슬라용으로 4680 배터리셀을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파나소닉 것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LG 거도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에서 새로 개발한 NCMA 배터리셀, 이건 역시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런데 4680 배터리셀을 파나소닉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LG에서도 4680 배터리셀이랑 정확하게 스펙이 똑같은 배터리셀을 곧 생산 예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 삼성, SK, CATL, 파나소닉 배터리셀 자체 기능에 대해서는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배터리셀의 능력 자체가 다 고만고만한 것이고, 이런 배터리셀 납품 업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안전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루시드에게는 배터리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셀을, 똑같은 배터리셀을 사용하는데 루시드의 기술력을 거치면 그것이 그냥 평범한 배터리셀이 아닙니다. 슈퍼 배터리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력을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터리셀을 사용하더라도 나오는 값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투자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루시드의 배터리 기술력이 최강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루시드의 배터리 기술력은 포뮬러 E 레이싱에서 점점점 향상되면서 0.1, 0.2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효율성 수치가 0.1 올라가는 게 뭐 대수냐라고 말하겠지만 효율성 수치가 0.1, 0.2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만 가성비는 좋은 전기차. 결국 이 기술력이 가성비 좋은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잘 모르겠다. 나는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여전히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 셀을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터 형이 기술력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드가 이제 루시드 에어를 내놓고 테슬라 모델 S를 압도하는, 결국에는 기술력 뭐겠습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력 제품이 테슬라 모델 SX가 아닙니다. 테슬라를 일으켰던 제품은 테슬라 모델 3이지 않습니까? 결국 루시드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슬라 모델 S를 압도하고 4만 불 전기차를 내놓고 테슬라 모델 3랑 경쟁을 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기가 2025년이고 이때 엄청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기술력이 딸리는 내연기관차, 많은 내연기관차, 그리고 자금력이 딸리는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사라지는 시기 2025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루시드의 모터 기술력, 배터리 패키징 기술력,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력들 포뮬러 E 레이싱에서 점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미국 공장 확장 속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고 사우디 공장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주분들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루시드에게 힘을 만들어줄 그러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변환이 엄청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루시드는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럭셔리 마켓, 고객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고객들도 결국에는 기술력에 감탄을 할 것이다. 왜냐? 이것은 테크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최초의 라이다가 장착이 된 차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루시드에서는 테슬라 FSD 이거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다 장착 방식이 빅테크,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랑 어떠한 파트너십이 나오는 그런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라이다가 장착된 차량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월가의 목표 주가는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3불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 주가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12불을 때려가지고 목표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건 스탠리 말은 그냥 개소리라고 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은행에 따르면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28불을 뚫어야 된다. 28불에서 30불을 일단 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중에서 1억 넘는 차 살만한 거 테슬라 모델 S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피터 형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테슬라 모델 S 좋은 차 맞다. 하지만 우리는 레벨이 틀리다. 어나더 레벨이다. 다른 레벨이다. 넥스트 레벨이다. 결국 루시드의 효율성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루시드 모터스 공식 트위터에서는 당당하게 생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산 지옥이라고 말하니까 루시드에선 당당하게 생산 천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생산은 시작이 되었고 딜리버리는 곧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대량 생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내년에 독일에 진출을 합니다. 내년에 독일에 진출을 해서 기존 럭셔리 차량 벤츠랑 BMW, 아우디랑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이 럭셔리 명성은 내연기관차에서 오는 것이지 전기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퍼스트 무버로서 테슬라는 엄청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 무버 루시드와 리비안 생산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기존 내연기관차, 레거시 내연기관차, 이러한 기업들을 기술력으로 박살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팝콘을 드시면서 천천히 즐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